기왕이면 일단 고속도로는 건설이 돼야 돼요. 됐으면 좋겠고 재개됐으면 좋겠고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요. 자, 타협점을 정치권이 지혜롭게 잘 찾아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문제지만 우리는 괜찮다. 오늘도 땅 주인 싸움인데요. 민주당 출신의 전 양평 군수가 예타 통과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저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0년 12월) 현직 시절입니다. 아내가 원안이죠. 원암 종점 인근 자택 앞에 땅 3필지를 구매했다. 총 853제곱미터, 258평의 넓은 땅을 아내가 원안 종점 인근의 자택 앞에 구매했다는 겁니다. 3억 5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예타 통과를 앞둔 시점이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원안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원안 종점 앞, 그것도 현직 군수가 예타 앞둔 시점에 땅을 사들였다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군수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 진입로가 사유지, 그곳에 살던 할머니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 땅을 산 거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기론 변경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특혜다라는 거였는데 국민의힘에서 반격하기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원안 종점 일가에는 민주당 군수 땅이 있다라는 논쟁 중이었는데 예타 통과 직전에 사들였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맞불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원래 기존 안보다 이제 변경안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종점 자체는 JC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들목이 없기 때문에 거기 땅이 있으면 오히려 소음이랄지 분진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아무리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건 특혜고 국정농단이다. 현 정부 대통령에 대해 이제 탄핵을 한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국정농단까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종점에 있는 주위에 있는 땅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까 뭐 이 땅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간에 전 양평 군수가 거기에 이제 부근에 집이 있는데 집 앞에 있는 땅을 샀다는 거예요. 200몇 평을. 근데 지금 양평 군수 얘기, 전 양평 군수 얘기는 본인이 집을 살고 있는데 앞에가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에 있는 할머니가 이거 안 사면 나중에 문제 있다고 해서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점도 굉장히 묘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20년을 살았는데 왜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예. 에타라 통과 시점 직전에 왜 이걸 샀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땅 에타가 통과되는 걸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군수 아닙니까? 현직 군수. 그러니까 현직 군수는 오히려 이 정보를 알고는 이걸 딴 게 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종점이라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변경된 안에 종점에 땅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예. 그러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피장파장이다. 왜 민주당이 계속 원한대로 가자고 주장을 하느냐. 그것은 양평군수 땅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좀 말이 되진 않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저 도로를 개설했을 때 과연 서울에서 진입하는 그런 뭐 서울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원래는 저 도로가 입안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양평군에 있는 국민들의 어떤 편의성 이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어느 안이 정말 예. 가장 타당성 있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정치 싸움으로 돼버리니까 민주당은 원안 가자고 하고 국민의힘은 변경안 가야 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이게 완전히 뭐 이게 원래 취지와 다르게 좀 3000%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30%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곁가지로 빠졌다라고 요즘은 또 방송에서 얘기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정부 여당 쪽에서는 저 종점이라고 하지만 JCT가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땅값 상승과는 무관하다라고 반박을 해오던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그러면 원안 근처에는 민주당 출신 군수 땅이 있다라고 맞불 의혹을 제기한 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이 회자됩니다.
우리 땅은 괜찮고 너네 땅은 문제다.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과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우리 땅은 괜찮고 너희 땅만 문제다. 정정군수와 일가 친척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3,051평, 토지 중에 11개 필지가 9,709제곱미터가 원안 종점 약 1.6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마찬가지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특혜라면 원안 종점 근처에 있는 이 군수 일가의 땅도 문제인 거다. 우리 땅이 문제면 니네 땅도 문제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군수는 해명, 상속받은 땅, 종점 예정지에서 큰 산 넘어야 한다. 종점과 관련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군수는 입장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왜냐하면 군수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 JCT라 우리 땅값이랑 아무 상관없다라고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민주당에선 JCT 종점이 땅값 호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 넘어 산이 우리 땅이다. 종점과는 멀다. 뭐 이런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문제라면 민주당 출신 군수 땅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지금 민주당이 제 생각에는 완전히 좀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안 노선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강상면을 지나는 그 노선이 문제인 거의 유일한 이유는 그 지역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논리였거든요. 사실은 그 양평군, 양평읍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저 아래쪽 노선, 빨간색 노선으로 가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 두물머리를 지나가는 파란색 노선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 자체도 복잡하고 서울로 나들이 하는 양평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노선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양평군 그 군민들이 강화 IC 쪽을 설치해달라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사실은 빨간색 노선을 훨씬 더 선호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빨간색 노선이 실제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교통 체증 완화에도 좋은데 왜 이거 안 되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거기 김건희 여사 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파란색 노선에서도 그러니까 한강 이북으로 올라가는 그 노선에는 알고 보니 양평군수에 땅이 있다더라. 그러면 파란색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리도 지금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이번 기점으로 민주당이 아주 스텝이 많이 꼬였고 더 이상 이 빨간색 노선, 한강 이남으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이 대안 노선이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 정부에서 용역을 맡겼던 민간 업체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부당한 공격들이 너무 많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텝이 꼬여져 버려서 자가당착이 좀 빠져버렸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군수 땅은 다르다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출신의 전 양평 군수 땅이 어디에 있냐 뭐 이런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본질과 핵심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격가지로 이 저 정 군수 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사실은 이제 2017년도에 이 노선이 확정되고 이 땅을 매입을 한 것은 2020년도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노선이 확정된 그 노선을 가지고서 2021년도 예타가 이제 그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 군수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은 큰 산을 넘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 종점이었던 양서면 그리고 새로 종점을 바꾼 강상면 그 딱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점이 양서면이 되든 강상면이 되든 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종점이 변하든 안 변하든 크게 이게 뭐 특별한 이익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사안의 핵심과 본질은 뭐냐면 15년 전부터 양평 국민들의 수건이었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이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행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비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지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15년간 종점이 강상면으로 정해져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종점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왜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종점이 강상면으로 돼 있던 것이 왜 무슨 이유로 어떤 연유로 이 종점이 변경됐냐 이것을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된 종점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말하자면 땅이 축구장 5개 면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점이 왜 변경됐는지를 설명을 하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땅을 정 군수가 땅을 가지고 있니 누가 땅을 가지고 있니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종점이 왜 변경됐는지 그리고 변경된 종점에 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굉장히 많더라. 이것이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과 의혹의 핵심을 국토부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양평군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땅을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논란이 이렇게까지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예. 핵심은 왜 종점을 변경했냐 정권 바뀌자마자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만 하면 이 논란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굳이 논란을 여기까지 가져갈 거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하면은 제대로 밝혀지겠죠. 논란이 더 커지면 결국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정조사 정도는 추진해 볼 필요가 네.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와 수사 가능성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서지현 전 부대변인 분위기가 살벌해지는데 그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 땅 일가 특혜 의혹이 이제 민주당이 제기하는 주된 의혹 핵심인데 만약 원안대로라면 여당에서는 군수 일가 땅도 특혜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군수 땅이 원안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것과 변경한 종점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것이 사실은 되게 똑같아 보인다. 그러면 원안대로라면 군수 일가 땅에게도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 이게 뭐 다들 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정동준 전 군수도 산이 넘어서 문제 없다고 해서 하는데 이 문제 자체가 사실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땅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땅에 대해서 자꾸 누구 소유해 이 문제로 가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원인과 결과가 좀 다른 것이죠. 이제 전 군수 민주당의 군수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살고 있다가 군수가 되고 나서는 사실 공적인 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유지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또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샀다고 해명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명이나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저희 민주당도 처음에 왜 김건희 여사가 그쪽 지역 그 당시 처가 땅을 왜 매입했냐고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10수년 동안 계속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3월 달에 왜 양평군이 먼저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 변경안을 이건 어때라고 물어본 그리고 그걸 너무 신속하게 수기 과정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니 김건희 여사의 땅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의혹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원희룡 장관이 사실 이거 산 넘어 산의 문제의 핵심이고 왜 건설 노동자 보고 건폭이라고 하는데 원희룡 장관의 저는 폭력 원폭이다. 이게 지금 양평군 주민 입장에서 그렇고 또 사실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 고속도로를 왜 1조 8천억 들여서 했냐. 그러니까 이제 6번 국도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두물머리의 어떤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안이 거기에 그 목적에 부합한 것이거든요. 환경을 위해서는 뭐 좀 그렇지만 교량 같은 거 짓지 않는 게 제일 깨끗하겠죠. 그러나 그 목적에 따라서 1조 8천억의 국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을 원희룡 장관 한 분이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이게 진짜 산 넘어 산이 된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앞서서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왜 이것이 어떤 그 10수년의 과정을 진행된 상황에서 정권만 바뀌었는데 왜 이것이 원안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김건희 여사 쪽으로 바뀌었는지 그 설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국토부에서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원안이 아니라 대안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국토부는 설명을 했는데요. 문제는 야당이 이걸 받아들일지 아닐지의 여부일 것 같습니다. 많은 설명 중에 한 가지가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원안대로 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강화 IC까지는 오고 갑자기 틀어서 원안으로 종점을 가게 되면 770가구 위로 공중 다리가 관통하게 된다라는 국토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 주장 원안 혹은 이 강화 IC를 경유해서 기존 종점대로 꺾게 되면 공중 고가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중 교각이 770가구를 관통하게 된다라는 국토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양평 주민들의 반응은요. 이장입니다. 양서면 청계 212의 박구용 이장. 지금도 고속도로가 머리 위 30m, 교각 몇 개를 짓겠다는 거냐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국토부가 어제 상세히 설명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환경평가 부분, 교통체증 해소, 비용 대비 편익, 주민 편의를 봤을 때 이 대안 노선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었다라는 국토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박은 왜 갑자기 설명도 없이 변경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1999년 이후에 그 예타가 끝난 이후에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1999년 이후에 24개의 예타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14개가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반 이상이 예타 이후에 노선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사유든지 간에 그 이후에 예타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에 의해서 노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선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노선을 쓰는 사람들의 편의가 가장 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언론 기사에도 보겠지만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강화 IC를 지나는 노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점을 바꾸지 않는, 이거 김건희 여사의 특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종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됐을 때는 노선 자체가 이상해지고 교각이 막 세워지고 말 그대로 어떤 뭐 환경 파괴의 영향성도 더 커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면들이 같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2가지 노선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3가지 노선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노선만 이 한강 이북으로 올라가는 거고 2안, 3안 사실은 다 강화 IC를 지나는 아래쪽 노선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지나는 것이 양평 국민들에게는 더 편리한 노선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고 2안, 3안 전부 김건희 여사 땅 근처 쪽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특혜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혜를 주기 위해 이 계획을 세웠다? 이거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민주당이 얼마든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의혹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자체가 사업이 틀어질 만큼 무리한 주장을 하고 정쟁화시킨다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양평 국민들이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